멀리서 날 쳐다보는 기괴한 아줌마. 경찰서 방순대에서 약 2년간의 의경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경찰서는 북내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큰 길에서 200m 정도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교통이경중대와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입구를 봉하고 부적을 붙여놓았다는 장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죠. 경찰서 입구 앞쪽에는 외부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높이가 5m 정도 되어 보이는 나무들과 2개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마당이 있는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경생활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던 여름의 시작 즈음이었죠. 그날은 운이 좋았어요. 저는 기울이었기 때문에 소대장님이 당직이 싫다면 외박 외출을 포기하고 소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미납한 수배자를 잡은 보상으로 특별히 외박을 허락받고서 낮 근무를 마친 뒤 기분 좋게 외박증을 챙기게 되었죠. 경찰서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보니 이미 해는 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어슴푸레한 달빛만이 경찰서 주변을 밝히고 있었어요. 같이 나가기로 한 소대 동기놈을 기다리며 경찰서 앞에 서 있는데 평소 큰 길로 나서야 들릴 만한 자동차 소리가 경찰서 앞까지 들릴 만큼 너무 조용했죠. 경찰서 앞의 위경소를 들여다보니 전경 아저씨들도 그날은 다들 어딜 갔는지 없더군요. 이런 상황은 2년여의 생활 동안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외부 주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경찰서를 돌아보는 그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귀 안에서 말하는 듯 그리고 웅얼대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죠. 근데 신기하게 외부 주차장에 넘어와 있는 마을 쪽에서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를 저렇게 부르지? 하는 생각에 시선을 돌려 자세히 쳐다보니 누군가 불 꺼진 집에 마당에 서서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뭐지? 하고 고개를 다시 경찰서로 돌리는 순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급해졌어요. 바쁘고 빠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안 보냐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는 말투 있잖아요. 딱 그 말투로 부르더군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 손짓까지 하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인가? 나를 부르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그쪽으로 다가갔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부 주차장과 마을 사이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를 부르는 사람과 제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소리는 커지는데 사람의 크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원근법이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었죠. 근데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착시인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부르던 소리도 부르던 사람도 동작을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곤 처음에 가만히 보던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뭐지? 하고 뒤에 돌아서 경찰서 앞을 보는데 그곳에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교통중대로 가는 그 오르막길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죠. 머리는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에 윗옷은 검정색 티, 바지는 호피 파자마를 입고 검정색 키를 신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옆모습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 얼굴 쪽만 짙은 그림자가 져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옆에 무덤 쪽 나무들 사이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한 5초간 멍했다가 불현듯 큰일 났다. 귀신한테 홀렸다. 여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빨리 큰 길로 나가려고 발에 힘을 주는데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발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가위 눌렸을 때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당시 제가 나이키 에어를 신고 있었는데 제 몸무게와 중력이 곱하기 된 것처럼 발에 모든 하중이 쏠린 느낌이었고 신발의 에어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점점 더 숨은 가빠지고 분명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오면서 미치는 줄 알았죠. 그 짧은 사이에 발 좀 움직여주라고 제 몸에게 제발이라고 몇천 번 외쳤던 것 같아요. 수천 년 같은 몇 초가 지난 후 마치 가위에서 깨어닿듯 모든 몸의 끝쪽부터 감각이 살아나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다시 제 눈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우 몸에 점점 힘이 실어지는 그때 마치 그걸 알고 있다는 것처럼 경찰서 앞에 서 있던 아줌마가 얼굴을 점점 제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진짜 미칠 것 같았죠. 저 아줌마는 그냥 사람일 거야. 민원인이겠지. 라고 훔자 최면을 걸듯이 생각을 되뇌이며 신경 안 쓴다는 듯 일부러 최대한 자연스럽게 외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갑자기 뛰면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무서워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 제대로 홀릴 것 같았으니까요. 아줌마의 시선을 무시한 채 외부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민원인이었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는 어느새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얼굴은 짙은 그림자가 낀 것처럼 안 보였지만 몸은 저를 보고 있었죠. 놀란 저는 바로 얼굴을 돌려 앞을 보면서 빠르게 걸어가는데 바로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립니다. 등 바로 뒤에서요. 발걸음을 멈추면 등 뒤에서 부딪힐 것만 같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와 함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도 쉬지 않고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달리기를 태생적으로 못해 학교 체력장 때도 100m, 오래 달리기 모두 꼴찌였고 입대 후에도 훈련 날만 되면 소대 분위기를 잡치는 주범이었던 저였죠.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엄청 빠르게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큰 길에 겨우 도착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를 보고 나니 그때서야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방금 제가 뛰어온 골목을 돌아봤습니다. 방금까지 들렸던 하이힐 소리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고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골목일 뿐이었죠. 그리고 시계를 보니 외박증을 들고 나온 지 몇 분도 안 됐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말이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약속도 깨고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씻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별탈 없이 부대도 복귀하고 남은 의경 생활을 재밌게 지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